생생 주식입니다. 자, 지수가 오늘 대반등을 했죠. 자, 미국 증시가 휴장을 한 가운데 유럽 증시가 상승을 했고요. 또 나스닥 선물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지수가 대반등을 했는데, 수급적으로 우리가 놓고 본다면 외국인 수급에 계속 등락이 휘둘리는 그러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살펴봤다시피 외국인들이 선현물에서 매도를 보이면서 지수가 빠졌다면, 오늘은 선현물에서 다시 이번에는 매수를 보이면서 지수가 반등을 한 건데, 일단 외국인들이 선물에서는 일단 누적 기준으로는 지금 보면은 9월물 선물에 대한 매도 누적을 오늘 매수를 통해서 많이 축소시켜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네요. 다음 주가 만기일이기 때문에 이들의 포지션, 파생 포지션 역시 계속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죠.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요. 자, 요 부분을 생각해 보자고요. 주식을 쉽게 하려면은 상승을 할 경우에는 이 상승에 대한 어떤 명분이나 모멘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상승을 긍정적으로 보는 어떤 기술적인 기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상승 이후에 이 기준점을 다시 깨버리면 이 상승의 모멘텀은 훼손돼 버리죠. 그죠? 이 경우에는 뭐예요? 이거는 매수가 아니라 리스크 관리가 될 수도 있고 물량 축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반대로 하락을 할 때는 어떤 기준을 하향하면서 만들어주는 어떤 불안정 요인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갖다가 다시 이렇게 극복을 해줘야 돼요. 극복을 해준다는 거는 돌파해서 안착, 즉 지지로 전환시켜주는 이러한 변화를 다시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불안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거되는 겁니다. 소멸시키는 거예요. 알았죠? 이게 중요하다. 주식은요, 이 논리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논리를 생각하지 못하면 등락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은, 어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릴 때 궁극적으로 어제의 문제점이 뭐였는지 이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일단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어제 5일이평선을 고점 저항으로 하는 음봉, 그러니까 5일이평선을 약간 아래로 꺾는 그러한 모션의 흐름이 나타났다. 이게 문제였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점을 소멸시키려면 지수는 5일이평선을 다시 돌파해서 지지로 전환하는 돌파 안착이 만들어져야만 어제 흐름의 불안정성이 소멸되는 겁니다. 이게 후속 흐름에 있어서 가장 일단 필요한 그런 모습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오늘 코스피 지수 5일이평선 아직은 아래에서 마감됐고요. 코스닥 지수 역시 5일이평선 아직은 아래에서 마감됐기 때문에 후속 흐름에 있어서 5일이평선의 돌파 한짝이 과연 만들어질 수 있는지 이거를 체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체크의 포인트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모멘텀적인 부분에서는 앞선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9월 5일에 이제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가 일단 있어요, 우선. 근데 이거는 동전의 양면과 같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용지표가 좋게 나오면 경기에 대한 긍정성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반면에 9월의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죠? 이렇게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반대로 이제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은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겠죠. 그러나 반면에 또 9월에, 금리는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 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과연 증시가 경기와 금리 둘 중에 이 고용지표가 나오고 나서 두 가지 중에 어떤 쪽으로 반응을 하느냐, 이거를 우리가 또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일단 계절적으로는 7월과 8월에 고용이 대체로 좀 부진하기 때문에 8월 고용지표도 그렇게 썩 아주 좋게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말이죠. 어쨌든 증시의 반응이 중요하다. 이 부분을 계속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턴 기준으로는 제가 앞선 방송에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부분을 놓고 체크를 하자라고 그랬어요. 어떤 부분이었죠? 자, 20일 이평선과 60일 이평선의 요 이격, 간격이 좀 좁혀지고 있잖아요. 그 사이에 지금 지수가 들어가 있거든요. 간격이 좁혀지면서 과연 이게 간격이 다 좁혀지면 위든 아래든 이제 방향성을, 단기 방향성을 시도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우위로 시도하느냐
아래로 시도하느냐, 과연 어떤 쪽으로 가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다.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제 하락을 갖고 하방이다, 아래 방향이다, 아직은 단정할 수 없어요. 왜? 지금 말씀드린 대로 20, 60일 이평선 이 영역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깨고 내려가야 돼. 즉 5일 이평선을 레드 크로스로 만들면은 이거는 하방향이 되는 거고요. 20일 이평선을 다시 여기서 턴 이렇게 시켜나가면은 이거는 상방향이 되는 거예요. 이를 기준으로 후속 흐름을 우리가 살펴나가야 됩니다. 알았죠? 이를 위해서는 긍정적으로 가려면 일단 지수가 21 이평선을 돌파 안착을 다시 또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게 지금 위치에선 필요한 거죠. 어쨌든 단기 방향성은 임박했다. 이 부분 계속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겠고요. 일단 삼성전자 오늘 일단 반등을 했죠. 삼성전자 반등을 했는데 어제 이제 반도체가 하락하면서 지수 하락을 견인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트럼프 정부가 중국에 반입되는 반도체 장비에 대해서 건건히 하나하나마다 다 허락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어떤 규제안을 내놨잖아요. 이게 이제 좀 부정적으로 반응하면서 어제 반도체가 조정을 보였는데 이게 하락이 연속성으로 가져가지 않고 오늘은 다시 대반등을 주어서 일단 다행이긴 한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5일 이평선을 꺾는 음봉으로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5일 이평선에 돌파 안착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5일 이평선에 돌파 안착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게 후속 흐름에 있어 갖고의 체크 포인트다. 거기까지 만들어져야만 일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알았죠? 이런 부분을 염두에서 대응을 해주시고요. 여전히 매매 종목들은 살아있는 섹터에서 매매를 하는 게 아직은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제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실질적으로 이제 매매도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자 보시면 어떤 섹터인가 볼게요. 현대모비스 요거 8월 28일 날 요 종목 하나를 매수했다고 그랬죠. 우리 주식장인과 멤버십. 근데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다음에 올라가잖아요. 근데 올라갔는데 이게 자동차로 올라갔느냐? 자동차로 올라갔다기보다는 로봇으로 올라간 거예요. 현대모비스가 로봇 사업에 대한 진출을 선언했죠. 그러면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 모멘텀으로 올라갔다. 물론 현대차 그룹이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을 지금 확대시키고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현대모비스가 이제 로봇 사업에 왜 진출을 선언했는지 이 수혜를 이제 가져오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일단 로봇 모멘텀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8월 29일에는 하나오션을 매수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오션을 매수했는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어제도 오르고 오늘 또 올라갔어요. 그죠? 어제도 오르고 오늘 또 오르고 이거 오늘 또 거의 어제 오늘에서 10%가 올라가더라고요. 10%가 올라가던데 여전히 조선 쪽이죠. 조선 쪽. 이거는 지금 캐나다 잠수함 수주 경쟁이 있는데 이 캐나다 잠수함에 대한 수주 기대감 이 모멘텀으로 하나오션이 올라가고 있는 건데 어쨌든 어제 오늘만 해도 10%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 조선주 모멘텀을 일단 받고 있죠. 그리고 제가 또 여러분 주식장인과 멤버십 분들에게 어떤 종목을 하나를 얘기를 했었냐면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이게 아니네요. 요거군요. 예, 8월 27일이니까 지난주입니다. 지난주에 하이로코리아 이것도 이제 조선이나 이쪽과 관련성 있는 쪽에서 못 오른 종목들, 덜 오른 종목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건데 하이로코리아 피팅주로서 상대적으로 못 오른 종목이다. 이후로는 주목해 볼 수 있다. 그죠? 실적 대비 시총은 저평가수.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미리 이제 발굴을 해서 이제 코멘트를 했는데 하이로코리아 오늘 어떻게 움직였나 보세요. 이후에 오늘 아주 16%대까지 이렇게 급등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전히 이것도 약간 조선 쪽 모멘텀이 있는 거예요. 그죠? 조선 쪽 모멘텀.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지수가 빠지는 상황 속에서 조금 불안정한 그런 시장 흐름이지만은 로봇 관련주는 계속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로봇 관련주는 계속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어제 세 종목에 대한 대응 체크점을 주식장인과 멤버십 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 한 종목은 오늘 장 초반에 매수를 해서 바로 수익이 났죠. 바로 수익이 났는데 SBB테크 같은 종목도 오늘 이 종목을 매매한 건 아닙니다. 그 종목은 보유 중이라 제가 종목명은 노출은 안 하는데 어쨌든 올라갔는데 SBB테크도 오늘 보면은 11%대까지 올라갔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로봇 쪽에 대한 관심을 미리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돼요. 로봇 쪽이 최근에 또 이 노란봉투법이 통과가 되고 또 장기 성장성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 휴머노이드나 이런 쪽으로 계속 대기업들의 사업 영역이 확장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또 모멘텀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주가가 또 오랫동안 조정을 거치면서 매물수화를 거쳤기 때문에 다시 관심을 갖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SBB테크 이런 거는 로봇 쪽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같은 날도 미리 관심을 갖고 관찰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마인드가 없으면은 이게 수익이 오늘 같은 날 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결론은 뭐예요? 쫙 보면은 조선 로봇입니다. 조선 로봇. 그죠? 일단은 조선 로봇을 계속 주목을 하고요. 다른 주도주 섹터가 또 이후에 출현하는지도 계속 관찰하면서 우리가 가야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장을 좀 봐나가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하루도요, 매매하시느라고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